북한 이슈들을 진단하는 북한을 보다 시간입니다. 북한은 최근 남측을 향해 괴뢰 한국이란 표현을 자주 쓰고 있습니다. 그 의도와 함께 미국 대선 상황이 북한에 미칠 파장 등을 전문가 모시고 자세히 짚겠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 새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단 먼저 북한이 한국에 대해 괴뢰 한국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직접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한국 괴뢰 족속들을 우리 전적의 가장 위해로운 제1의 적대국가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하고 유사시 그것들의 영토를 점령 평정하는 것을 국시로 결정한 것은 우리 국가의 영원한 안전과 장래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천만지당한 조치였습니다. 자, 노동신문 지난 3일에도 괴뢰 한국이란 표현을 썼고 23일 노동신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늘어나고 있습니까? 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지난 노동신문에서 3일에 이제 기사 두 건에서 괴뢰 한국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다른 이제 북한의 언론 매체에서도 그것을 받아서 쓰고 있고 네. 사라지고 있는 것은 우리한테 익숙한 소위 남조선 표현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두 개의 그 분리된 국가 체제로 서로를 상관하지 않고 살자 이런 주장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난 1월 15일에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보시다시피 김정은 총비서가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예. 그 북한 정부 하부 구조에서는 이것을 충실히 이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럼 이런 의도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이 두 국가 방향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을 걸로 보시겠네요. 북한 입장에서는 예. 지금 워낙 사정이 어려우니까 그 극심한 경제난 그리고 이제 외교적 고립에서 고생하고 있는 북한 엘리트와 주민들이 자꾸 풍요롭고 자유로운 남쪽을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따로 살자는 이야기는 자꾸 남쪽을 쳐다보고 남쪽 드라마를 보고 그 언어를 흉내내지 말고 예. 이러는 경고입니다. 일단은 가지고 있는 북한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반영하는 그런 조치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북한 쪽에 유리하게 만약에 바뀐다면 다시금 이 한반도 통일이라는 주장을 다시 살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김씨 일가 체제하에서 인민들은 단결해야 된다. 이 조선반도의 통일을 이룩하는 그날까지 이런 담론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데 지금 상황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이런 수세적인 조치를 계속 당분간은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이런 가운데 아직 사실 확인이 된 건 아니지만 눈에 띄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영국의 한 매체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에게 아들이 있는데 왜소한 체격이어서 대중 앞에 드러내지 않는다. 이런 보도가 나왔다고 해요. 이게 사실 여부 확인이 됩니까? 우리 국정원 입장에서는 예. 여기에 대해서 완벽한 정보를 가지고 있더라도 드러내지 않는 것이 국가이익 실현 차원에서는 합리적인 행동이겠죠. 그렇죠. 아는 것을 다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겠고 영국 매체에서 인용한 이런 전 국정원 직원의 증언은 글쎄요 한 그 직원의 발언이기 때문에 그 신빙성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금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그렇죠.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그 만약에 후계자로 선정이 됐다면은 몇 가지 뚜렷한 현상이 나타나야 합니다. 뭐냐면은 호칭이 바뀌어야 됩니다. 예. 예를 들면 김주혜의 호칭을 존귀하신 자제분 이상으로 좀 더 어떤 그렇죠. 공식적인 직함이라든지 권한을 준다든지 아니면 적어도 이 영예로운 젊은 장군 예. 같은 노래가 이제 북한 인민들이 배우기 시작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움직임은 없죠. 네. 그리고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 북한 사정상 예. 후계자 문제를 논의할 정도로 여유로운 상황인가. 예전에 우리 재벌에서도 뭐 왕자의 난도 있고 이게 한국 기업이냐 일본 기업이냐 예. 한국말로 할 수 있냐 이건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업이 제대로 가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지금 북한 체제에서 이렇게 예. 고립돼 있고 무기를 생산해서 자기가 쓰는 것도 아니고 러시아에 판매하기 바쁜 상황에서 11살짜리 딸 후계 문제가 논의되고 또 아들이 있냐 없냐 이 문제가 화두로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북한의 이런 체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반증이 아닌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뭐 아직 단언해서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게 이제 김정일 위원장에게 3명의 아들이 있었고 첫째, 둘째만 언급이 되다가 김정남, 김정철만 언급이 되다가 김정은 위원장이 언급된 게 2010년이 다 돼서예요. 김정일 위원장도 60년대, 70년대 무수한 기간 수업을 받은 뒤에 후계자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아직 섣불은
결론은 그렇습니다. 어려워 보인다. 이럴 것 결론이 같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왜냐하면 김정일 국방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1972년에 예. 아버지로부터 장자 그 승계를 인정받았고 94년도에 승계했기 때문에 20몇 그렇죠. 년 동안 자기 체제를 구축했죠. 예. 그리고 그 후광을 입어서 현재 김정은 총비서도 그래도 권력 기반을 제대로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과연 네 번째도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는 과연 그런 준비가 돼 있는가?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준비를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쟁점 보겠습니다. 조금 전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이제 미국 대선 상황이 점점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북한에 미칠 파장도 주목이 되는데 일단 공화당 후보를 뽑는 경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가 이어지고 있고 니키 헤일리가 아직 뭐 100기를 들지 않았어요. 슈퍼 화요일까지는 가보겠다 이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 바이든 대 트럼프의 대결 구도는 뭐 거의 확정적이잖아요. 거의 확정적입니다. 예. 특히 이제 3월 5일에 소위 슈퍼 튜스데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거기서 이제 2,429명의 공화당원 선거인단 중에 36%에 해당하는 874명이 결정됩니다. 15개 주가 이제 경선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니키 헤일리 후보가 극적인 승리를 하지 않으면은 예. 결국에는 이제 트럼프 전직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가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죠. 1988년 이후로 슈퍼 튜즈데이에서 승자가 되지 않고 대선 후보가 된 적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이 바라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이죠. 그렇죠. 트럼프의 귀환. 그래서 다시 하노이 노딜로 끝났지만 다시 정상을 회담을 해서 이번에는 영변 핵시설 포기 이상의 그런 제안을 해서 예. 핵 동결 정도를 받아들이고 북한을 괴롭히고 있는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것이 김정은 위원장의 꿈이죠. 하지만 트럼프가 재선이 된다 그래도 예. 트럼프라는 대통령의 속성상 그렇게 호락호락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장은 선물을 없어요. 줄 것인가 예. 아니면 줄 듯 말 듯하면서 끝까지 진을 빼고 괴롭힐 건가. 네. 이것도 북한 당국이 뭐 제가 북한에 대한 도움이 되는 예.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만 사실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 예. 왜냐하면 2019년 2월에 다 된 것 같았지만 하노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리를 박차고 나온 인물입니다. 예.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의 귀환을 바라고 있지만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북한과 미국 간의 협상이 순풍을 그렇죠. 받을 것인가 이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문제가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 그리고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북한 문제가 과연 우선순위로 올라올 수 있겠느냐 그런 정확합니다. 의문도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러브레터를 계속 보내겠지만 예. 그리고 트럼프가 재선되면 대통령으로서 온갖 좋은 얘기는 다 하겠죠. 예. 북한은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 그러면서도 정상회담은 질질 끌 확률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북한의 선택은 굉장히 어렵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대선에서 누가 이길지부터 지켜보도록 하시죠. 보경식 위원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